자, 한번 50쪽에 9번 풀어보고 저번 시간에 몰농도 개념까지 했었는데 안 온 친구들도 있고 그때 설명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서 한번 몰농도 개념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각자 자신한테 필요한 거 찾아서 이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알아내기 위한 실험 장치인데 다음은 이 실험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 할 때 얘들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알파벳에 대해서 배웠는데 간단하게 한번 써보면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고체, 그리고 여기 묽은 염산 같은 경우는 수용액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CaCl2 같은 경우는 수용액 상태, 그리고 물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 그리고 X는 기체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X는 화학 반응식에 의해서 얘들 개수 간의 관계를 이용해 짜맞춰 보니까 CO2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들 훑었을 때, 아, 각자 지금 상태를 알 수 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고, 가나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각각 가나다에서는 CaCO3의 질량, 그리고 반응 전 묽은 염산이 담긴 플라스크의 질량, 그리고 반응 후 플라스크의 질량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인식하셔야 되는 건, 자,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얘네 두 개는 반응 전에 대해서 각각의 질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반응 전에 지금 CaCO3의 질량과 플라스크까지 포함된 묽은 염산의 질량을 우리한테 줬어요. 자, 그 말은 지금 얘네 둘을 더한다면 우리는 반응 전에 내가 넣어준 질량 플러스 플라스크 질량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CaCO3의 질량과 묽은 염산이 담겨있는 플라스크의 질량을 합한다면 반응 전의 질량과 플라스크의 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세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줄에서는 반응 후에 플라스크의 질량이 나와 있죠. 자, 근데 플라스크 자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겠지.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 밑에서는 우리한테 결과적으로 반응 후에 플라스크의 질량 내지는 반응 후에 들어있는 어떤 반응물의 질량을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린 결과적으로 얘는 반응 후 질량 플러스 플라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지금 반응 전의 질량과 플라스크가 합쳐져 있는 값을 지금 CaCO3의 질량과 플라스크의 질량을 더해서 한번 옆에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나타내 보면 여기는 133.7이 될 거고 여기는 135.7 그리고 여기는 137.7이라고 쓸 수 있겠죠. 137.7. 자,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은 항상 보존된다. 질량 보존 법칙을 배웠었죠. 자, 근데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을 비교해보니까 값이 같지 않죠. 자, 이 이유는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플라스크의 질량을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 말은 플라스크에 담길 수 있는 상태들은 수용액 담길 수 있을 거고, 액체 담길 수 있겠죠. 자, 고체도 우리가 지금 여기 더해서 나타내줬으니까 여기에 포함되었을 거고 마찬가지로 HCl, 묽은 염산이라는 수용액도 포함되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CO2라는 기체는 포함되지 않고 지금 여기 기체상으로 존재를 하겠죠. 근데 얘들도 어쨌든 질량을 가질 것이고 그 말은 우린 지금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비교했을 때 여기에서 CO2만큼의 질량을 더해줘야지만 얘네들이랑 질량이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써먹을 거는 여기서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 지금 써먹을 거고 자, 이때 지금 내가 두 번째로 구한 거는 플라스크의 질량에 기체의 질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그 말은 지금 여기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을 빼준다면 여기서는 기체의 질량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반응 후에 플라스크의 질량에는 CO2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때 포함되어 있지 않은 CO2의 양을 빼줘야 하지만 지금 반응 전에서 빼줘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반응 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식으로 써보면 CO2 더하기 반응 후 플라스크의 질량은 반응 전 플라스크의 질량과 같다라고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풀어보시고,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설명 이어서 들으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기억. 가에서 발생한 X의 양은 0.01몰이다. 자, 그럼 우리 저번 시간까지 했던 게 얘들은 각각 0.01몰, 0.03몰, 0.05몰인데 이때 지금 얘들이 다 반응을 했다고 우리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가에서 발생한 X의 양은 0.01몰이다. 1대1 비율로 성립해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발생한 X의 부피는 0도 1기압에서 672ml이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첫 번째 X의 부피는 곧 CO2의 부피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생성된 CO2의 부피. 자, 근데 나를 보니까 우리는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반응 전의 총 질량과 여기 보이는 반응 후의 총 질량을 빼준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나에서 생성된 X의 질량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두 번째 우리가 X의 질량을 한번 구해보면 X의 질량 같은 경우는 135.7 빼기 134.38 해서 아마도 1.32가 나올 거예요. 1.32g이 되겠죠. 자, 근데 X의 부피는 CO2의 부피고 우리 CO2의 분자량 구할 수 있죠. CO2의 분자량은 12 더하기 16 곱하기 2 해서 44가 됩니다. 자, 그럼 44와 132 우리가 이렇게 뭔가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빠르게 그냥 값을 때려 맞춘 후에 값만 맞춰달라고 했었죠. 자, 그럼 44 곱하기 3은 132고 그러면 1.3이니까 여기에 0.03이라고 맞춰주면 되겠네. 자, 그럼 우리는 X는 지금 0.03몰 존재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니은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X의 부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몰과 부피 사이의 관계 쓰면 되겠네요. 이유는 CO2는 지금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빠르게 풀어볼게요. 지금 니은 보니까 정답이 672ml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면 아마도 0.03몰 곱하기 22.4리터일 건데 여기서 리터를 미리리터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단위 짜맞추기 1분의 1을 응용해서 단위를 맞춰주는 방법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0.03몰이라고 하는 CO2의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1몰은 뭐랑 같냐면 기체 1몰은 기체 22.4리터랑 같죠. 자, 그래서 기체 1몰은 기체 22.4리터와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몰 단위 없어지겠지. 근데 우린 최종적으로 미리리터 단위를 쓰고 싶어. 자, 그러면 1리터와 1ml 사이의 관계를 같다식으로 정리해보면 1리터는 1000ml랑 같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나는 리터를 미리리터로 바꿔주고 싶기 때문에 1리터분의 1000ml를 지금 곱해줘도 얘 값 자체가 1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빠르게 계산해 볼 건데 222.4 곱하기 3이라는 값은 어쨌든 672에서 소수점이 움직이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3 그리고 여기에다가 10 하나만 곱해줘서 그냥 224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10 같은 경우는 10의 2승이죠. 자, 그럼 지금 이거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정답이 672ml가 되겠죠. 왜냐면 단위 바꿔줬으니까. 자, 그래서 니은 정답은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 나와다에서 반응한 CaCO3의 양은 같다. 자, 그럼 우리가 CaCO3의 양이 같은지 확인하려면 어떤 걸 보고자 하냐면 CO2의 생성량이 같으면 되겠죠. 이유는 지금 CO2의 생성량이 서로 같다라는 건 애초에 CO2는 서로 같은 분자기 때문에 생성량이 같다는 건 곧 얘네들의 몰수가 같다는 걸 거고 그럼 이 몰수는 우리가 어디에 비례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었냐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에 따라서 나타났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에서 1몰이 생겼다면 CO2가 1몰이 생겼다면 CaCO3는 1몰만큼 반응한 거죠. 그리고 다에서도 1몰이 생성되었다면 여기서도
일몰만큼 반응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파란색에서 빨간색 여기 지금 빼서 반응한 CO2의 양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 나에서는 지금 얘가 1.32g이다 라고 구했었고 137.7에서 136.38을 빼주면 마찬가지로 1.32g이 되죠.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정답이 5번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까지는 잘 푸셨을 것 같은데 니은에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니은에서는 일단 여기 설명드린 걸 한번 캐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해하신 친구는 여기 계산식도 본인이 스스로 풀어보면서 우리가 꼭 얘들을 어차피 나는 니은이 맞는지 틀린지만 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서 잘 습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그 다음에는 용액의 농도 정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용액의 농도 나와 있는데 먼저 퍼센트 농도부터 말씀을 드렸죠. 자,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단위는 퍼센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얘가 이용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명 중에 40명이 코로나야. 그리고 200명 중에 80명이 코로나야. 그럼 우린 여기서 이제 몇 명 중에서 얼만큼이 뭐 코로나에 걸렸는지 이러한 비율을 알기 위해서 이 분모를 100으로 맞춰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줘서 140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분모를 쓰는 분수를 쓰는 것 자체가 귀찮으니까 여기에 아예 100%라는 것을 곱해서 얘네들을 일률적인 퍼센트 단위로 쓰기로 약속했다. 이게 퍼센트 농도의 핵심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혹시 뭐 수학에서도 잘 이해 안 되셨어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 앞으로 화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식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퍼센트 농도, 퍼센트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라고 쓸 수 있고 기본적으로 용질이라고 하는 건 녹는 물질을 의미하죠. 녹는 물질을 의미하고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녹는 물질인 용질 플러스 용매가 됩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용매라고 하는 건 녹이는 물질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일률적으로 100%라는 값을 통해서 얘를 퍼센트로 맞춰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예시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100분의 40, 200분의 80을 비교할 때 각각 100을 곱한다면 일률적으로 값이 40%, 얘도 약분되어서 1, 2 되어서 약분되어서 40%가 되겠죠. 즉, 우리는 상대적으로 같은 용액만큼이 있을 때 얼만큼 녹아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퍼센트 농도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서 우리가 강조드렸던 게 용액의 퍼센트 농도가 같더라도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질량에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었고 이때 필기를 이 입자수라고 하는 건 결국엔 어떤 거랑 연관이 있었냐면 몰수랑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근데 우리가 몰수마다 몰 질량은 서로 다르다라고 했었지. 각각의 원소마다 또 원소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배열되거나 합쳐진 것이 곧 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자량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예시 한번 보면 자, 10% 포도당 수용액 100g 그리고 10% 설탕 수용액 100g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떤 걸 비교할 거냐면 각각의 용질인 포도당과 설탕의 그람수 그리고 입자수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우리는 10% 포도당 수용액이 있는데 이 수용액이라고 하는 용액이 100%래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10%가 존재를 한다는 말은 얘 같은 경우는 100분의 10이라고 결성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되고 자, 여기서 또는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아니다. 얘는 일단 문제 풀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 포도당 수용액 100g, 용액 100g에는 포도당 자체가 10g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말은 여기서도 설탕은 10g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설명 보니까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
그리고 설탕의 분자량은 332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의미하는 건 1몰당 180, 얘는 1몰당 342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도 우리 아까 얘기했던 단위 짜맞추는 방법으로 한번 직접 바꾸는 식 써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포도당 10g을 가지고 있어. 근데 포도당 1몰은 180g이랑 같대. 자, 그럼 포도당 180g은 1몰이랑 같대요.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램, 질량 단위가 서로 약분되면서 몰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계산해보니까 18분의 1몰이 존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설탕도 똑같이 해볼게요. 얘는 1몰이 342g이랑 같아. 그럼 나는 설탕 10g을 가지고 있어. 설탕 10g에 대해서는 342g이 설탕 1몰이랑 같아요. 자, 얘 약분하면 일단 18분의 1몰과 서로 다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퍼센트 농도가 같고 설사 지금 용액의 질량이 같더라도 얘네들 각각의 질량은 같을 수 있는데 이때 각각의 분자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입자수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퍼센트 농도는 간단하게 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그냥 추가적으로 같은 질량을 가지더라도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입자수가 다르다. 요것만 캐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번에 새로 배우는 거 몰 농도 한번 볼게요. 자, 몰 농도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입니다.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용액의 부피를 리터로 설정할 때 용질의 양, 몰수가 분자로 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계산할 때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설탕과 물을 섞어서 설탕물을 만들었는데 자, 이때 설탕물의 몰 농도가 궁금하대요. 자, 이때 설탕이 6몰 있었어. 그리고 내가 물을 3리터 넣었어. 자, 그럼 계산할 때 우리가 설탕이 이렇게 생각하자. 3리터를 총 지금 볼륨으로 맞추고 총 부피로 맞추고 그리고 여기에 설탕을 6몰 넣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냥 가정적으로 설탕 6몰을 더한 만큼과 여기 3리터를 더한 것 자체가 3리터만큼의 부피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어차피 용해되었을 거니까. 자, 그럼 이때 몰 농도를 설정하는 방법은 3리터라는 용액의 부피분의 설탕 6몰이라고 설정해서 결과적으로 2몰 퍼 리터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2몰 퍼 리터라고 써줘도 되는데 이때 단위를 앞으로는 대문자 m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실 때 2몰, 2m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도 얘가 결국에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상대적인 농도죠. 같은 만큼의 용액의 질량으로 설정을 했을 때 여기서 얼만큼의 몰수가 녹아있는지를 이제는 알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1리터에는 얼만큼이 녹아있는지를 알고자 할 때는 얘가 의미하는 건 1리터 퍼 1몰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부피가 얼마냐면 1리터 값이죠. 자, 그럼 이렇게 약분되어서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1몰이 녹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몰 농도가 같을 때 그렇다면 여기서는 입자수가 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답부터 한번 보면 용액의 몰 농도가 같으면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부피의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입자수에는 필기를 뭐라고 했냐면 몰수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0.1몰 농도 50ml 그리고 0.1몰 농도 50ml인 용액이 각각 존재를 해요. 자, 아까처럼 포도당과 설탕이 녹아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0.1몰 농도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1리터에 1몰이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겠지. 왜냐면 이 몰 농도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몰 퍼 리터가 될 거니까. 자, 근데 우린 지금 실질적으로 얘 부피를 얼만큼 가지고 있냐면 50ml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내가 여기 값에다가 50ml라고 하는 실제 존재하는 값을 곱해준다면 여기 50ml 안에 존재하는 몰의 양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50ml 또 단위 안 맞네. 자, 그러면 우리는 1000ml는 1리터랑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밀리리터, 밀리리터, 그리고 리터, 리터를 없애줄게요. 자, 그럼 정답이 아마도 100분의 5, 즉 0.05몰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0.0, 잠깐만. 여기서 0. 여기 있었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0을 하나만 더 써줘야겠지. 자, 0.005몰이라고 수정할게요. 0.005몰. 자, 여기서 0.1이라고 추가한 이유는 우리 지금 문제에서 0.1몰 농도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에는 1리터 퍼 0.1몰이 존재를 했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포도당이 0.005몰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설탕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해보면 여기서도 설탕이 0.005몰 있을 거고 얘네들은 서로 같게 존재하겠죠. 자, 그럼 같은 몰수만큼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입자수가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시랑 비교해보면 아까 예시에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여기 분자값에 뭐가 존재했냐면 g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 같은 몰 농도만큼을 가지는 각각의 용액을 비교했을 때 용질의 질량이 같다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밑에서는 지금 분자값이 몰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몰값이 같다고 나오죠. 그럼 우리는 몰이라고 하는 개념은 곧 입자수로 바꾸어서 비례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용액의 몰 농도가 같다면 이때 부피도 같다면 입자수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몰 농도는 같지만 부피가 다른 용액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우리 아까 0.005몰이라고 구했었죠. 자, 근데 여기 예시 볼 건데 여기 예시도 사실 푸는 방법이 결국에는 지금 1리터 퍼 0.1몰 곱하기 25ml 하면은 실질적인 몰 값이 나오는데 단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1000ml는 1리터와 같다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2라고 썼을 때 여기까지를 계산하면은 여기까지가 우리 아까 구했었던 0.005몰일 거고 결국에는 2분의 1 값이 되는 거 보이죠? 즉 여기는 지금 0.005몰의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얘들은 몰 농도는 같은데 여기서 부피가 지금 2분의 1배만큼으로 줄어든 거 보이죠? 자, 이때 지금 몰값도 2분의 1 값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곱해주는 부피가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몰 농도가 같지만 부피가 다른 용액에 대해서는 부피가 변한 만큼이고 용액의 입자수가 변한 만큼이랑 같다라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46쪽으로 넘어가면 묽은 용액의 몰 농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도 지금 개념 한 번만 읽어보면 용액을 묽힐 때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묽은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이제 물에다가 라면 스프를 넣었어. 자, 그러면 지금 녹는 물질인 라면 스프 그리고 녹이는 물질인 물이 혼합되었기 때문에 얘들은 용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네들의 특정한 농도가 존재를 했겠지. 근데 얘가 너무 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물을 추가할 거야. 자, 그럼 물을 초과할 때 우리가 어쨌든 용액의 특정한 농도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용질이 얼마나 녹아있는지를 결정하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너무 짜 하면서 물을 넣게 되는 순간 여기서 분모값인 용액의 부피 내지는 용액의 질량은 증가하겠죠. 근데 용질의 몰수 또는 용질의 질량 자체는 변하지 않겠지. 자, 그걸 캐치하시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린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나는 물을 넣기 전에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물과 라면 스프를 혼합한 용액의 몰 농도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지금 내가
총 여기의 혼합 용액이 몇 리터인지를 알게 된다면 몰농도와 부피를 이용해서 여기의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용질의 몰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진한 용액에 대해서 몰농도와 여기의 부피를 알고 있다면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 있고, 이때 내가 추가적으로 용질을 넣어주지 않는 한 용질의 몰수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최종적인 용액의 부피만 구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풀었지만 요거 한 번만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부터 볼게요. 0.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0.5리터를 만들 때, 자, 이거 만들고 싶대. 나는 뭘 구해야 되냐면 필요한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의 부피를 구해보고 싶대. 자, 그러면 일단 비교부터 해볼게요. 0.01 몰농도 그리고 0.1 몰농도. 자, 비교할 때 0.1 몰농도가 훨씬 농도가 높지. 그 말은 얘가 진하다는 말이에요. 얘는 연하다는 말이겠지. 자, 그럼 우리 연한 거에서 물을 더 넣어서 진한 걸 만들 순 없겠지. 인위적으로 용액만을 제거해야겠죠. 그럼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이해해주면 될 게, 지금 나는 어떤 걸 하고자 하냐면 진한 거에다가 물을 넣어서 연한 걸 만들고 싶구나. 즉 0.1 몰 농도의 어떤 포도당 수용액에다가 순수한 물을 넣어서 지금 0.01 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정확한 수치가 뭐냐면 0.5리터만큼을 만들고 싶대.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수용액 같은 경우는 0.01 몰 농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최종적인 부피가 0.5리터래. 지금 최종적인 포도당 수용액의 부피가 0.5리터예요. 그럼 이 몰 농도 값은 0.5리터 분의 지금 여기의 포도당, 여기 녹아있는 포도당 몰수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포도당 몰수는 지금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을 넣어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아니겠지. 어디서만 비롯되냐면 여기 0.1 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상대적으로 진한 이 포도당 수용액에서만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답으로 구해야 하는 게 뭐냐면 부피지. 즉 여기 부피를 x라고 할 경우에 0.1리터, 0.1 몰 퍼 리터라는 포도당 수용액에다가 x 리터를 곱했을 때가 어떤 몰수가 나오고 이 몰수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대로 이 값이 곧 여기 필요한 몰과 같으니까 지금 이 수식을 여기에 그대로 보내볼게요. 자, 그러면 0.01 몰 농도는 0.5리터 분의 지금 이렇게 쓰고 곱하기 x 리터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결국에는 약분되면 또 리터 퍼 몰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5분의 x는 0.01몰이다. 즉, x는 0.05몰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x는 0.05몰이 아니라 리터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x 리터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몰농도라는 것을 구하는 게 이러한 수식으로 따라오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물키는 과정을 할 때는, 물킬 때는 내가 물킨다는 건 추가적으로 용매를 넣어주는 과정이고, 용질이라는 건 어디서 충족이 되냐면, 여기 진한 것에서 충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한 것을 이용해서 몰수를 구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를 풀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아마 되실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지금 여기 저번 시간에 숙제로 드렸던 10번, 11번은 꼭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고 여기 대표 자료 분석까지 해서 한번 풀이해보고 우리 금요일에 한번 같이 또 문제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